1848년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이 나온 후에 마르크스 이론이 유럽에 퍼져나가고 있었고, 1871년 파리에는 인류 최초 공산주의 운동인 파리 코민 운동이 발발하여 대규모 사륙과 파괴가 있었고, 많은 예술품이 불타소실됐습니다.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분위기가 기존의 질서와 화풍을 뒤엎으려는 인상주의와 야수파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티스는 무신론자였고, 작품 면면에서 엿볼 수 있는 모습 즉 기존 질서와 가톨릭 종교의 반기를 들고 기존 화풍을 급진적으로 부정하며 있는 그대로의 조화와 균형 대신 오로지 개인의 감수로만 대상과 색채를 그려내는 자아 방종과 무절제한 발산, 사람과 정물을 동일시하는 모습들에게서 언뜻 급진적 공산주의 모습과 유사성이 떠올려집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로 가는 혁명가라고 불리기도 하나 봅니다. 마티스의 이런 작품과 기조는 피카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이어지게 됩니다. 피카소는 사망 시까지 공산주의자였고, 일부 공처제인 양 17살 소녀를 포함하여 아내 애인을 7명이나 두었고, 대상을 한 화면의 여러 부분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명문으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기괴한 존재로 표현했고, 마성의 방종을 예술이고 창조라고 하면서 표현했습니다. 그는 마티스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충격적인 비주얼을 내놓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에포크 미디어 코리아에서 출판한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정통 예술을 전해준 것은 신과 천국 세계의 광경을 특별한 방식으로 인류에게 전달해 인간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하고 신을 경배하는 믿음을 키워 도덕과 수양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반면 공산주의는 현대의 변이된 예술을 숭상하게 하고 인간의 신성을 질식시키며 마성을 방종케 함으로써 예술계 전체를 조종에 저급하고 추하고 괴이하고 악하고 퇴폐한 부정적 정보를 확산시킨다. 마티스는 71살에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하다 자크 마리에라는 간호사를 만나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수녀가 되었고 그녀를 통해 신앙심을 회복한 마티스는 로사리오 성당 건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성당의 모습이 마티스의 정성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꾸며져 갔습니다. 성당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린 십자가의 길이라는 작품을 완성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그린 것과 같은 열정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흑백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지만 정작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화가가 신이 고난을 표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경외하고 비통해하며 참회할 수 있는 모습과 무한한 존경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정성과 신심으로 그렸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고 정제되지 않게 표현하는 것은 불경이고 바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1508년 37살에 천장 벽화 작업을 시작한 미켈란젤로는 목과 허리, 무릎 관절염과 근육통,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감이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생긴 눈병 등 혹독한 병마와 사투 끝에 1512년 10월 불멸의 대작을 일반인 앞에 선보이게 됩니다. 5년 동안 꼬박 천장을 향해 누운 자세로 고개를 젖힌 채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에는 신에 대한 경배와 인류의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바와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어 경건함과 엄숙함, 아름다움과 종교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야수파와 입체파 화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을 거치고도 살아남거나 발견된 문화유산을 보면 신과 부처에 대한 공경과 위엄을 경이롭고도 아름답게 또 정교하게 표현했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예술은 개인 마성의 방종과 발산이 아니라 신이 인류에게 전해준 정통 예술로 회귀하여 신을 경배하는 믿음을 키우고 인류의 도덕과 수양을 향상하는 것이라는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라는 책에 언급된 내용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방에서는 마티스, 피카소 등 현대미술을 거치면서 사라져버렸고, 동방에서는 문화 대혁명으로 사라져버린 정통 예술을 복원하려는 진정한 예술가들은 아직도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장쿨룬 교수입니다. 장쿨룬 교수는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조각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과 예술의 의미를 찾기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주했고 1989년 캐나다 명문 맥길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1996년에는 중국으로 돌아와 산동예술대학 조각연구실 주임교수를 역임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는 전통 중국 문화를 내포한 기공수련 파룬궁이 유행하였고 그도 이런 명상수련을 하면서 깊이 있는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명상수련은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받게 되고 그도 몇 차례나 구금되어 구타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국제 앰네스티와 캐나다 정부의 도움으로 2001년 구금에서 풀려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그는 전통문화 부활에 대한 중공의 탄압과 가장 비극적인 파룬궁 박해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정부 단체의 도움 없이 신이 인류에게 전해준 정통 기법의 미술을 통해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15명의 아티스트와 함께 진선인 예술전을 기획했습니다. 그가 2004년에 시작한 이 전시회는 이후 뉴욕에서 파리, 토론토에서 밀라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개가 넘는 전시회를 통해 50개국 이상을 순회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룹 아트 전시회가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50년간 중국에 살면서 공산당 세뇌의 무신론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했고 신불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예술에서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술이 가야 할 진정한 바른 길을 알게 된 거죠. 제가 느낀 건 예술은 신이 전해준 전통적인 문화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